바이낸스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입하는 방법, 세 번째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출금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거래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이낸스의 특징이라고 하면 한글을 지원합니다. 한글 외에도 딱 여러 나라 언어를 지원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이낸스고요. BINAC binance.com. 지금 한국어로 나오지만 지금 8개 나라의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입이 있고요. 로그인도 있고요. 네, 이거 처음에 했을 때 가입할 때 여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엔 이제 계속 로그인을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한국어가 안 보이면 이렇게 한국어를 택해서 한국어 화면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지원하고요. 위치는 홍콩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2018년 1월 현재 1일 거래량은 6조가 조금 넘습니다. 사용자는 500만 정도 되고요. 사이트는 크롬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나 뭐 파이어폭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냥 크롬만 가능하고요. 거래 수수료는 0.1%입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자체 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코인, 즉 바이낸스 코인으로 거래를 하면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가 0.05%고요. 바이낸스 코인에서부터 차감됩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가입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입 메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한 번 더 입력을 하고 추천한 아이디, 그 다음에 동의, 이용약관 동의, 그 다음에 가입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요. 비밀번호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대문자하고 숫자를 포함해서 8자리 이상이어야 됩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하고 숫자가 2개가 포함되고 8자리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추천인 아이디는 뭐 제 아이디 입력해 주시면 저한테 거래 수수료 중에 아주 일부분이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가입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가입하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요. 이런 게 보입니다. 자동 프로그램 로그인 방지라 그래서 그림 맞추기 같은 게 뜹니다. 이렇게 그림 맞추기인데 마우스 눌러서 이렇게 가면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요. 하나가 빠졌네요. 이메일 인증도 옵니다. 이렇게 다 가입을 하고 나면 이메일 인증까지 받아야 되죠. 네. 여기서 이메일 가면 여기 verify 이메일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메일 인증까지 받고 나면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팝업 창이 나오는데요. 이제 2단계 인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구글 OTP 인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인증하는 방법도 창이 나타나면 이제 첫 번째는 앱을 하나 다운받아야 됩니다. 구글에 있는 거. 그 앱이 어떤 앱이냐 하면 요거 구글 OTP 요거를 다운받아야 되거든요. 앱을 다운을 받아서 그 다음에 휴대폰 QR 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여기 여기 스캔하는 그 QR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그 코드로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비밀번호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QR 스캔 비밀번호는 요 밑에 나옵니다. 요 가려져 있는데 요 아래에 있습니다. 요 아래.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아까 설정해준 거 8자리 그거 여기다 갖다 붙이고요. OTP 번호는 그 휴대폰에 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게 6자리니까 계속 숫자가 바뀌거든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계속 숫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마다 바뀝니다. 2단계 인증을 하면 그 패스워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대폰 보고 OTP 앱 구동시켜서 거기서 보이는 그 6자리 숫자를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able to FA 여기를 누르면 구글 OTP 인증이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완료가 다 되면 가입이 끝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이제 조금 전에 가입한 거 이메일,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제 OTP를 앱을 구동을 시켜놓고 이 숫자리 6자리 숫자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메일 주소 제가 입력할게요. 제 거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 비밀번호 8자리를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요. 이제 그림 맞추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그림을 맞추고 나면
자, 저는 구글 인증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구글 인증에 이렇게 자기 앱을 보고 네, 숫자를 입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여기 숫자는 매번 바뀝니다. 네,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인증까지 됐고 이렇게 두 가지 인증이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이제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입금은 바이낸스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뭐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원화로 코인을 구입해서 그 코인을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걸 구입한 거를 저쪽에다 보내야 됩니다. 바이낸스로.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을 하고 그 국내 거래소에 입금한 원화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으로 코인을 구입해서 그 구매한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통해 이더리움을 전자지갑을 통해서 바이낸스로 입금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바이낸스 가면 여기 펀드라는데 입금 출금이라고 보면 이렇게 쭉 입금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입금이고요. 여기가 출금인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와서 이제 펀드 입금 출금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하이드 스몰 에셋이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요만큼밖에 안 보이지만 요거를 풀면 제가 보유한 코인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 제가 보유한 코인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려놓고 요거만 지금 그러니까 하이드 스몰 에셋 이게 좀 수량이 작은 것들, 금액이 작은 것들은 지금 다 안 보이게 해놓고 거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코인들만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금을 받거나 출금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비트코인으로 그 국내 거래소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을 여기다가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거꾸로 여기서 출금을 누르면 이제 국내 거래소나 다른 그 전자지갑, 다른 그 내 전자지갑 주소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꼭 국내 거래소가 편할 뿐이지 국내 거래소 안 보내도 되거든요. 다른데 전자지갑이 있으면 다른데 지갑에다 보내도 됩니다. 입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원화로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설명하면 안 되니까 자, 입금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주소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보드로 복사하든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1Q랑 여기 뭐 T랑 여기 그러니까 1Q, T 요거를 몇 번을 확인해야 됩니다. 주소가 틀리면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이제 국내 거래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국내 거래소 자, 그럼 비트코인을 이제 여기는 지금 비트코인 금액이 없지만 비트코인 금액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기 지금 안 나오지만 입금 주소나 출금 주소가 이렇게 주소가 보여요. 전자 주소가. 그럼 여기서는 출금을 해야 여기서는 출금 주소를 확인을 해야 출금 신청을 해야 여기다 입금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좌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갖고 여기 와서 여기 출금 신청에다가 비트코인을 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내는 거죠. 혹은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그래서 여기 본인 인증을 하고 이렇게 누르면 그렇게 출금할 수 있게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리는 똑같죠. 여기서 이 받는 거 계좌번호 필요하고 출금하려면 또 계좌번호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그럼 여기다가 출금할 때 여기다가 계좌번호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 거를 여기 거를 여기서 넣고 출금을 하면 일로 들어오는 거죠. 입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입금 기록은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입금 받은 거. 그럼 다시 와서 좀 볼게요. 입금 눌러서 입금 주소를 이 계좌번호 이게 계좌번호인 겁니다. 입금 받을 계좌번호 BTC로 받을 거. 그래서 이 전자지갑 주소를 그 출금하는 데다가 갖다 붙이면 된다. 그 설명이었고요. 요게 바이낸스 검색에서 BTC 또는 이더리움으로 검색을 한다. ETH로. 그 다음에 바이낸스 입금 버튼 클릭 전자지갑 주소가 나올 거고 입금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받으면 되고요. 입금은 그렇게 해서 뭐 계좌 이체하는 것처럼 받으면 됩니다. 입금은 뭐 여기 뭐 이더리움 전자지갑 주소도 당연히 있겠죠. 계좌번호, 내 거 계좌번호.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가 지금 안 보이, 본인 인증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예, 당연히 출금하고, 이게, 계좌번호 넣는 데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출금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 출금을 할 때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뭐 말이 어려운데, 전자주소인데 계좌번호 같은 거잖아요. 그 바이낸스에서 출금 누르고, 국내 아까 거꾸로 하는 거죠. 거기서, 입금받을 그 주소를 여기 바이낸스 출금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에서는 입금받은 코인으로 원화를 구매한 다음에 그 원화를 은행으로 송금을 해야 되겠죠. 출금한다고 써있는데 그런 개념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거꾸로 바이낸스 여기서 뭐 난 이더리움을 국내 거래소로 보낼 거야. 그러면 여기서 출금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에 그 전자지갑 주소가 나오죠. 이더리움 주소.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다 붙이면 되고요. 뭐 출금액, 내가 가진 거 중에 얼마 이렇게 보낼 거다. 그 다음에 수수료 출금 수수료는 있습니다. 국내도 있습니다. 해외도 당연히 국내로 보낼 때 있고요. 뭐 그냥 거래소 간에, 개인끼리라면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역삼각형이 있는데, 요거 누르면, 여기를 요렇게 나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을 출금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출금을 클릭을 하면 주소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클릭을 해놓고 새로운 주소 사용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주소 태그와 주소를 입력하는데 이 주소가 그 계좌번호 같은 그 전자지갑 주소예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에 있는 주소 그거나 혹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주소 태그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요. 국내 거래소면 뭐 업비트면 업비트 그다음 업비트 그 주소를 갖다 붙이는 거죠. 출금액 네 제가 가진 거 중에 네 이게 맥스예요. 이렇게 맥스 제가 가진 거 이만큼이에요. 수수료만큼 빼고 그 다음에 국내 거래소 혹은 뭐 국내 거래소 아니라 뭐 주변에 지인들이 뭐 이더리움 출금 주소가 있으면 전자지갑 주소가 있으면 그분한테 보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전 수수료 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거래소니까 개인끼리라면 그냥 보내도 되는데 제가 다른 데 어디 거래소가 아닌데 갖고 있으면 수수료는 안 들겠죠. 자,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최소 출금 금액이 0.1 이더리움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록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그 말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주소 클릭하고 이제 주소 태그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출을 누르면 역시 OTP 인증도 하고요. 이메일 컨펌도 또 받아야 됩니다. 출금이니까. 자, 출금 수수료가 있어요. 아까 입금 수수료는 없었잖아요. 근데 출금 수수료 있습니다. 출금 수수료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사이트 하단에 보면 그 수수료라고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가서 제일 하단에 보면 네, 여기 수수료 안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 0.1%고 네, 만약에 BNB로 하면 0.05라고 나오고 있죠. 그다음 입금은 무료라고 나오고 있고요. 출금은 예, 지금 바이낸스 말고 비트코인은 0.002 최소 출금액이 요 정도는 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피는 0.001이에요.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갖고 있으면 비트코인 양이 적으면 이 출금 수수료가 이게 0.001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1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라면 한 2만 원 정도 되는 건데 한 번 거래할 때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이어도 2만 원, 뭐 200만 원에도 2만 원 이러니까 당연히 금액을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보내야 이 수수료가 수수료 절약이 되겠죠.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래피도 다 나오고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이제 얘가 더 비싸요. 비트코인이 많이 비싸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좀 싸고 이렇게 각각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국내에도 지갑이 다 이게 있으면 이게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거래 피만 내면 됩니다. 국내로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지갑에다가 이렇게 쏴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거래 수수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 방법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입금하고 출금받는 거 우리가 뭐 계좌 입금하고 계좌 출금하고 송금하고 입금
그러니까 입금하고 그다음에 뭐 출금하고 뭐 이런 거니까 은행 거래랑 거의 비슷한 것뿐이니까요. 가입하는 것도 뭐 가입하는 거고. 자, 문제는 이제 거래 방법이죠. 거래 방법. 어디선가 바이낸스로 입금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으로 알트코인을 구입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면 거래소 가서 볼게요. 거래소 기본 설정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BTC, ET,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 BNB, 그다음에 USDT 요거 네 개로 다른 코인들을 그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요거 네 개가 없으면 다른 코인을 못 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뭐 에이다를 샀다. 여기 이더리움이네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여기 골랐죠. 그럼 이더리움으로 에이다를 샀다. 그러면 에이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로 뭐 리플을 사고 싶다. 그렇게 안 돼요. 에이다로 리플을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사야 되냐? 리플을 사고 싶다면 에이다를 다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꾼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다시 리플을 사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항상 이걸로 그 중간에 거래소가 그 수수료를 벌겠죠. 그리고 뭐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지금 업비트도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 기본이 되는 통화 외에는 네, 서로 간에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송금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이걸 사야 다른 코인들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만약에 뭐 에이다는 됐는데 에이다 말고 딴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99개가 있거든요. 1월 현재 99개의 코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오 이렇게 하면 네오 코인이거든요. 이더리움으로 네오 코인이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할 거예요. 다시요. 나는 이더리움으로 네오 코인을 살 거야라고 하면 이렇게 네오를 검색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네오 그다음 슬러시 ETH 여기를 보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그래프가 보이고 차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요 창이 있고요. 지금 이거는 팔겠다는 거고요. 이건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는 것과 수량과 가격 여기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 체결가 98 뭐 이렇게 나가죠. 061 이렇게 네, 거래 내역은 없네요. 자, 제가 거래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그 네오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클릭을 해보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거래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08320으로 거래를 했는데요. 지금 087일이니까 제가 거래할 때보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잘 산 거죠. 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요. 요 87까지 올라가 있네요, 지금. 예, 저는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고 나서 올라갔어요. 지금, 요걸,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요. 기본 설정에서 구입을 원하는 코인을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BNB를 사고 싶다. 아까 그 50% 할인발 바이낸스 코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 BNB를 검색을 하면, BTC를 그 위에서 누르고, 그 다음 BNB를 검색을 하는 거죠. 뭐, 이더리움으로 뭘 사고 싶다. 그러면, 이더리움 거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그 코인을 검색을 하는 거죠. 뭐 거래 최소 금액은 비트코인 기준 0.001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거 봤잖아요. 밑에 요거잖아요. 요거로 사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리밋도 있고 탭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3개. 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리밋은 뭐냐면 마켓이 제일 일단 편리해요. 마켓은 그냥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네오를 구매할 거다라고 하면 그냥 마켓플레이스면 시장가에다 맡기는 거예요. 8715에 그냥 사지는 겁니다. 내가 구매를 누르는 순간 그냥 여기 지금 형성된 가격에 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비트코인을 뭐 이더리움으로 살 거다. 나는 이더리움으로 네오를 살 건데 그냥 시장가에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뭐 100% 다 살 거야. 그러면 요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면 그냥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가예요. 시장가. 당연히 판매도 가면 나는 이제 네오 팔 거야. 네오 샀잖아요. 네오를 구매할 게 아니라 난 네오를 팔 거야. 근데 시장가에 그냥 팔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와서
네오의 시장가를 100%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판매하면 어디로 이더리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팔면. 자, 요게 시장가고요. 리밋은 뭐냐면 이제 8709인데 나는 8700에 팔 거야. 아니면 나는 8800에 꼭 팔 거야. 그럼 이렇게 8800에 이렇게 수량도 뭐 최대 구매 수량 말고 적어도 되죠. 그럼 BTC로 환산해주고 여기 보면 수수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개념이에요. 리밋은 내가 정하는 가격, 마켓은 마켓 가격에 그냥 맡기는 개념. 스탑 리밋은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 스탑이라는 게 뭐냐면 요 금액, 예를 8700잖아요. 근데 나는 8800에 .00 8800에 가격이 오를 거, 여기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놓고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시작해라예요. 시작해라. 트리거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금액에 도달을 하면 거래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 리밋은 여기서 다시 리밋하고 똑같아요. 나는 얼마에 팔 거야? 이런 개념이요. 자, 이때 시작하는데 대신에 팔기는 요때 팔 거다. 이해가 됩니까? 좀 낮춰서. 그리고 내 수량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구매 눌러 놓으면 요 금액이 왔을 때 거래를 시작하고, 요 딱 가격이 왔을 때 거래가 체결되는 겁니다. 자, 요거 리밋하고 마켓 가격하고, 네, 스탑 리밋하고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차트. 자, 여기 보면 네오하고 이더리움인데 제가 왜 그러면 어저께 이걸 샀느냐. 이게 어제 산 거거든요. 어제. 오늘 찍기 전에. 왜 8320, 8399에 왜 이걸 샀을까? 당연히 오를 것 같으니까 샀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샀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구매 눌러서 샀어요. 그럼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 이거 1일 이제 거래 차트가 있잖아요. 이게 막대고요. 이걸 우리 뭐 주식에서는 봉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봉하고 이 밑에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봉들 하루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그 하루를 기준으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요거 이렇게 긴 거는 뭐냐면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긴 게 있죠. 네, 이게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네, 여기 빨간 것, 여기 빨간색처럼 보이는 게 요게 가격이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요거 봐봐요. 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여기 밑에 보면 거래량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즉,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가격도 파는 게 아니라, 살려고 했고, 가격도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전날 많았으면, 여기 보세요. 계속 이렇게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 위아래 이제 꼬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꼬리 같은 건 뭐냐면, 그날 하루에 이제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 말고, 하고 시작하는 지점 말고, 그 위아래로 더 가격들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결국은 시작하고 끝나는 가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요. 그 두껍게 그 몸통 부분이요. 근데 계속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다 가격도 맨날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그러면 이거는 뭐죠?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이 정도 보이면 요 정도 사면 좋겠죠. 근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렇게 간격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 요때쯤 사서 요때쯤 파시겠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근데 회사원 분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 하루 차트 보기도, 근데 하루 보고 그냥 흐름인데요. 저는 근데 뭐 제 경우를 얘기하면 더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일주일 봉으로 이렇게 보고 일주일 봉을 본 거예요. 어저께. 저는 이제 스마트 기능을 이제 또 선호하는 편이어서 이거를 이제 갖고 싶은 거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참조를 하지만, 그래서 이걸 어제 샀어요. 그리고 가격을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켓을 하든 리밋을 하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이게 구매 기록이 남은 거죠. 이렇게 구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뭐 공지사항이나 뭐 고객센터나 채용 안내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겠죠. 그쵸? 이거는 로그아웃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주문 내역, 제가 주문한 내역 쭉 나오겠죠. 근데 어제 샀잖아요. 매도. 그 다음에 얘는 팔았죠. 매도했고 매수했고요. 그게 이제 하루 정도는 저기서도
이 거래소 이 기본 설정에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거래 내용 지금 본 거고, 주문 내역, 이제 주문 내역이 바로 안 되고, 주문을 내고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여기 주문 내역에 떠 있어요. 그다음 입금 출금하고, 그 다음에 입금한 내역, 출금한 내역. 이것도 필요 없죠. 거래소 이제 기본 설정 지금 저희가 본 거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1시간 뭐 이렇게 차트도 보고, 뭐 시간 차트도 보고, 분단위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체결가 이런 것도 본 거고, 여기서 찾아준 거고, 그 다음 저 페이보릿을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BTC에서 뭐 이렇게 하면 BTC나 이더리움이나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 자, 여기서 이제 고급 설정만 볼게요. 자, 고급 설정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도구 보면 무슨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전문가들이 뭐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는 잘 모르고요. 뭐 이렇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여기 다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거래 방법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최소 금액이 있고, 네, 가상화폐 차트 보는 법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사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